자, 제작 공부 뭐예요? 정리 여기 할 차례죠. 자, 제작 공부 정리와 관련돼서 우리가 그 위에다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자꾸 정리해 놓는 겁니다. 이번 달은 어쩔 수 없어요. 좌사. 그러면 제작 공부 정리라고 적어놓고 그 옆에다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다 한번 적어봐요. 이게 몇 번째 하는 거냐면 50번째 하는 거예요. 50번째. 자,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적어봐요. 자, 무슨 관계 정리예요? 사실관계 정리. 또 뭐가 있죠? 권리관계의 정리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관계가 뭔지 우리가 자꾸 정립이 필요하죠. 그러면 사실관계가 뭡니까? 대표적 예를 하나 들어놔요. 무슨 변경이죠? 지목 변경. 요 권리관계 정리는 뭘까요? 이게 소유자 변경이라고 예를 딱 들어놔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사실관계 정리와 권리관계 정리를 이렇게 나눠놓고 사실관계 정리는 누가 할까요? 이렇게 적어놔요. 누가 정리할까요? 지적소관청이 정리한다. 그래서 지적소관청. 뭘 중심으로 하죠? 대장을 중심으로. 자, 대장을 중심으로 뭐가 건치게 되죠? 등기부가 이제 정리를 하게 되죠. 등기부. 그래서 이걸 뭐라 그래? 읽어봐요. 선대장 후 등기가 돼. 이걸 뭐라 그래요? 등기 촉탁이 되네. 이게 등기 촉탁이에요. 그러면 등기 촉탁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너무 어렵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 촉탁이 뭐예요? 이거죠. 뭐라고 써놨어요? 등기소에 알려준다. 이 알려준다는 걸 뭐라 그래요? 이게 알릴 촉탁, 알릴 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죽이니까 뭐예요? 등기 촉탁. 그러면 등기 촉탁은 그러면 반대 방향으로 올라가 봐요. 무슨 관계의 변동이죠? 사실관계의 변동. 진짜 자기가 대가가 되려면 이제 등기 촉탁 사유를 애울 게 아니라 등기 촉탁의 의미를 잡았으니까 자, 이제 연습을 한번 해봐요. 자, 읽어봐요. 분할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이제 제대로 돼가고 있어요. 왜?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필지예요? 한 필지. 이렇게 나누죠. 그럼 결론적으로 면적, 경계, 좌표잖아. 그럼 면적, 경계, 좌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이렇게 연결이 돼요. 자, 그러면 합병은 어떨까요? 합병은 등기 촉탁 사유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한다. 이제 제대로 돼가고 있어요. 그럼 만약에 합병은 그러면 안 한다. 이러면 저 이제 미쳐버립니다, 이제.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몇 필지? 두 필지. 이렇게 합치는 걸 뭐라 그래요? 합병. 그러니까 뭐예요? 면적이 바뀌었잖아. 그러면 면적, 경계, 좌표가 바뀌었지만 합병은 청량해요, 안 해? 안 한다. 그러면 합병은 결론적으로 무슨 촉탁? 등기 촉탁. 자, 그러면 여기 봐봐요.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놨죠. 지목 변경은 누가? 지적소관청이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거쳐서 이렇게 일치시켜요. 그럼 등기부 뭐가 바뀔까요? 등기부 어디가 바뀔까요? 표제부. 표제부는 몇 개월? 1개월. 그럼 지목 변경 시 60일의 등기를 강제한다. 그때 X. 자꾸 연습을 하란 말이에요. 이 사고도 훈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훈련 자체가. 그러면 권리관계 정리는 누가 하죠? 그래서 등기소. 그 다음에 누가 하죠? 등기관이. 어디를 중심으로? 등기부를 중심으로 어디를 건치게 돼요? 대장을 건치게 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자, 등기부를 이렇게 해서 이걸 뭐라 그래요? 선등기 후 대장이 되죠. 이걸 뭐라 그래요? 자,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변경 사실의 통지. 자, 그러면 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를 간단하게 뭐라고 할까요? 이게 등기필 통지라고 그래요. 그럼 지난달에는 어떤 이야기 했어요? 우리 학교는 선생님 요약집에 뭐가 돼 있어요? 이게 적혀 있죠. 뭐라고? 볼매. 볼매가 뭐의 약자예요? 볼수록 매력. 아니에요. 우리 학교는 선생님은 어때요? 볼수록 매를 벌어요. 그래서 볼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의전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봐봐요. 이 두 가지를 숙제해 놓으라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등기 필통지인데 무슨 변동이 발생해야 돼?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야 돼. 그럼 봐봐요. 만약에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생각해 봐요. 무슨 등기? 가등기. 그러면 가등기는 등기 필통지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가등기는 아직까지 소유권의 변동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처분은?
그것도 아니죠. 가압류는 아니죠. 그러면 만약에 A 토지에다가 B가 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자 저당권의 변동, 저당권을 설정할 때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잖아. 과거에는 이게 많이 출제됐어요. 자 멸실회복 등기 어때요? 멸실회복 등기는 뭐가 멸실한 거죠? 등기부가 멸실한 거죠. 그러면 소유권의 변동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과거의 기출문제 봐봐요. 소유권 다음 중 등기 필통지 대상이 아닌 것 무슨 등기? 멸실회복 등기. 요즘 멸실회복 등기가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내년 책에는 싹 다 멸실회복 등기를 뺄 겁니다. 왜? 전산화됨으로써 이렇게 이제 자꾸 생각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그러면 대장과 등기부가 몇 안 돼 있다? 이원화. 그러면 상호 일치시키는 제도가 필요하게 되죠. 그러면 자꾸 연습을 해요. 자 지목 변경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그러면 지적소관청이 뭘 중심으로? 대장을 중심으로 등기부를 고치게 된다. 무슨 적탁? 등기 적탁. 소유자 변경은 뭐예요? 누가? 등기소 등기관이 선등기 후 대장 뭐라고 그래요? 소유권 변경 사실의 통지. 간단하게 뭐예요? 등기 필통지. 그럼 벌써 이렇게 이제 묶었다. 그러면 지적소관청과 등기소 등기관의 의미는 뭘까요? 이게 직권이라는 거야. 그럼 우리 첫 시간에 했을 때 얘가 정리해주면 직권 정리가 되고 지난주에 배웠던 게 무슨 정정이죠? 직권 정정이 돼. 그럼 얘가 등기해주면 뭐예요? 직권 등기가 되는 거야. 그러면 직권은 뭐예요? 그러면 직권은 소유자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통지 사유가 발생한다라고 자꾸 생각해 두고 자 직권은 뭐 이해관계는 있어요 없어요? 이해관계는 있으면 직권이 안 되죠. 그래서 이해관계는 없을 때만 뭐라는 거예요? 직권으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지적공부 정리는 이렇게 머릿속에 완전히 이제 뭐예요? 자유자재로 돼야 돼요. 그럼 여기에서 호시탐탐 노리는 게 이거죠. 봐봐요. 자 신규 등록 대장이 있어 없어? 없어. 등기부 없어요. 그러면 신규 등록은 어때요? 등기 적탁사에서 뭐다? 제외. 이렇게 자꾸 머릿속에 그러니까 요 지적 정리를 암기를 안 하려면 지적 공부 정리를 암기를 안 하려면 요 관계 시스템 구조를 반드시 우리가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요거는 소유자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 봐봐요. 만약에 사실관계 변동이 있으면 지적소관청이 알아서 할 일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대장과 등기부가 몇 하나 돼 있다. 이하나. 그러면 요걸 가지고 이제 뭐예요? 그 밑에 있는 지문들을 해석해 나가야 돼요. 자, 의 부분으로 가서 의는 한번 읽어보시고요. 대상. 그러면 거기 세 번째 칸 한번 봐봐요. 행강편 다 꺼놔야 되겠네. 제목에서 토지의 표시사항. 토지의 표시사항. 그러면 토지의 표시사항은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러니까 가로 안에 뭐가 나와 있어요?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야. 토지 이동 정리 계리서가 돼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표시사항이 변동이 있을 때 소유자 정리 계리서를 작성한다. 어때? X. 그럼 토지의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사실. 그럼 뒤에도 뭐가 나와야 돼? 사실이 나와야 된다라는 거. 자, 소유자에 관한 사항 제목 한번 봐봐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 형광펜 쳐놓고 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니까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소유자 정리 계리서. 그 밑에 나와 있죠. 그러면 항상 문제를 풀 때 앞에가 사실이면 뒤에도 뭐가 나와야 된다? 사실. 앞에가 권리면 권리가 나와야 돼. 그러면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제 1번으로 한번 가보죠. 등록된 토지의 소유자 정리죠. 그러면 소유자 정리와 관련돼서 거기 한번 봐봐요. 소유자 정리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 그러니까 등자 동그라미 등기 완료 통지서 등기 필정 등기 사항 증명서 등기 전산 정보 자료. 그럼 결론적으로 소유자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권리죠. 그러니까 등기소에 발행한 근거가 바로 근거 자료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봐봐요. 최근의 문제. 다음 중 등록된 토지 소유자의 정리 자료가 될 수 없는 것. 1번의 등기 완료 통지서, 2번 등기 필정, 2번의 등기 사항 증명서, 3번 등기 전산 정보 자료, 5번 등기 접수증. 정답은 등기 접수증. 이게 문제입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 등기부 지적 공부의 포함 여부와 관련돼서 등기부에 기재된 줄 한번 가봐요. 등기부에 기재된. 그러면 거기 뒤에 부동산 표시를 형광펜 다 꺼놔요. 부동산 표시. 거기에다 형광펜을 다 꺼놔봐요. 자, 토지의 표시 찾았어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걸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여기 봐봐요. 자, 등기부에 적혀있는 무슨 표시가?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는 권리의 사실이에요.
사실. 그럼 봐봐요. 이 사실은 누가 힘써요? 지적서관청이. 그러면 지적서관청이 등기소에 와서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를 정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등기부의 토지의 표시는 누가 정리하는 거예요? 등기관이 정리하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이야기해야 돼요? 그럼 지적서관청이 대장의 토지의 표시와 등기부에 적혀있는 토지의 표시가 불일치한다고 무슨 통지를 하죠? 불법 통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럼 한번 정리해 볼까요? 등기부에 기재된 토지의 표시와 지적공부와 부합하지 아니할 때 이를 정리할 수 없다. 없다 동그라미. 그 뜻을 관할 등기관서의 통지 동그라미. 이걸 무슨 통지라고 그래요? 불법 통지 써놔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걸 단독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어요. 그 뒤에다 이제 불법 통지라고 써놓고 이렇게 한번 문제를 만들어 봐봐요. 불법 통지. 인 것은 이렇게 단답식으로 물어봤어요. 자, 불법 통지 대상인 것은 뭘 고르라는 거예요? 그렇죠. 토지의 표시를 고르라는 거잖아.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 이걸 고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갈고 닦았으니까 자, 봐봐요. 토지의 표시에는 뭐가 있어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잠깐 다시요. 토지의 표시 뭐라고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거기까지. 자, 경계와 좌표는 등기부에 기록되지 않거든. 그럼 만약에 다음 중 불법 통지 대상인 것을 골라라. 대표적으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을 고르라는 거야. 참 좋은 문제입니다. 이것도 이제 작년에 지문으로 봐서는 독자적으로 출제됐지만, 지문 자체로는 출제됐지만, 이 문제는 독자적 문제로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형님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불법 통지 대상이 아닌 것 이러면 대상인 것을 골라라. 그럼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거는 결론적으로 무슨 표시를 골라라? 토지의 표시를 골라라 이 말하고 갔거든. 그럼 만약에 여기 이제 지문으로 작년에 또 출제됐지만 올해 또 출제될 수 있어. 봐봐요. 우리 형님들을 꼼짝달싹 못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봐봐요.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 표시야 토지의 표시가요. 토지의 표시죠. 그러면 등기부에 기재된 소유자 표시 이러면 꼼짝없이 다 한다라는 거야. 소유자 표시가 아니라 뭐예요? 토지의 표시라는 거예요. 자, 소유자 표시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그러니까 누가? 얘가 신경 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유자 표시는. 누가 신경 쓸 일이? 등기관이 신경 쓸 일이지. 그러면 이거는 세 가지 측면에서 봐야 돼요. 등기부에 적혀있는 소유자 표시, 이름은 X가 돼. 자, 등기부에 적혀있는 무슨 표시가? 토지의 표시. 그게 무슨 통지다? 불법 통지. 그럼 다시 문제를 독자적으로 하나 만들어 놓죠. 다음 중 불법 통지 대상인 것은? 그러면 결론적으로 읽어봐요. 토지의 표시. 이건 항상 요즘은 세 가지 측면에서 공부를 해 두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등기부와 부합 여부의 하인 지적소관청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거기에다 줄 쳐놔봐요. 줄 한번 딱 꺼놓고, 자, 줄 한번 딱 꺼놓고 거기에다 이렇게 꼬리를 붙여서 이렇게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의심이라고 써요. 자, 지적소관청이 뭐 했어요? 의심을 해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지적소관청이 의심을 해서 어디에 왔죠? 등기소에 와서 뭘 확인했죠? 등기부를 명백히 확인하고 명백히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자기한테 돌아와. 한번 읽어봐요.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그래서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네 번째 줄에 행강편 딱 꺼놓고요. 직권으로 정리하거나. 자, 잘라봐요. 토지소유자 줄 쳐놔봐요. 토지소유자는 권리야 사실이야? 권리죠, 권리. 그러면 끝에 가서 부탁자로 나와야 돼, 강제해야 돼. 부탁자로. 그러면 끝에 요구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이것도 과거에는 자주 출제되는 지문이었고, 작년에도 출제된 지문이었습니다. 자, 이번은 소유자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 읽어보면 되고요. 자, 3번에 신규 등록 줄 한번 전화봐요.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샤롤신. 그러면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포인트는 뭐냐? 자,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모든 토지는 누가 정해요? 국토교통부 장관. 토지 표시 결정도. 지적소관청. 그럼 신규 등록 소유자가 현재 상태에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직접 조사 등록한다는 게 그게 바로 포인트가 되는 거야. 자, 그럼 정리해 볼까요? 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서 지적소관청이 제출하며, 자, 지적소관청이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한다. 그러면 우리 신규 등록은 소유자도 누가 조사 등록해요?
지적서관청이. 그래서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거야. 자, 그러면 그 3번 지문은 방문각도 출제되고 뭐예요? 해커스에도 출제되고요. 그러면 해커스는 어떻게 출제되느냐? 시도지사가 조사하여 직권으로 등록한다. 어때? X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 밑에 있는 것은 뭐 굳이 확인할 필요는 없고요. 자, 뒷장을 이제 한번 넘겨봐요. 자, 이번에는 이제 5번에 뭐가 나오죠? 지적정리 통지야, 통지. 자, 통지와 관련돼서는 최근에 28회 때 단독 문제로 출제될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한번 읽어볼래? 뭐라고 써놨어? 통지. 그럼 통지는 뭐예요? 알려주는 거. 왜 알려줘요? 뭔가. 그러니까 그러면 뭐 맨날 그러면 왜 틀려요? 이해가 모르니까 옆에다 써놔요. 자,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는 무슨 대상이다? 통지 대상이라는 거야. 통지 대상. 통지 대상. 자,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는 그러면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경우는 뭐예요? 알고 있는 경우는 이때는 통지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럼 소유자가 알고 있는 게 뭔데요? 소유자 신청이잖아. 그러면 통지 대상은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누가?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에 통지 대상이거든. 그러니까 사실 통지 대상 9개 외울 필요가 없는 거야. 뭐하러 외워요 그걸?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제가 뭐예요? 암기하기 전에 한번 암기를 하기 전에 자기가 생각하면서 문제를 접근해 들어가야 돼요. 그럼 의부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의 부분에서 제일 포인트는 어딜까요? 자, 지적서관청이잖아. 지적서관청이. 그렇죠. 지적서관청이. 그럼 누가 했어요? 지적서관청이. 그러니까 부자로 원칙 뭘까요? 직권. 그러니까 툭 치니까 통지 이렇게 나오잖아. 벌써 공부가 된 사람은 외우지도 않아요. 지적서관청이 그러면 통지. 만약에 토지 소유자가 나오면 신청. 그렇죠. 그걸 뭐하러 외워요? 그런 걸 외울 필요가 없지. 자, 그러면 대상부터 먼저 확인해 보자고요. 그럼 1번의 키워드 찾아봐. 이제 본인이 찾아요. 직권. 그렇죠. 신청이 없어. 직권. 자, 2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지적서관청이. 그러면 직권 통지네. 3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지적서관청이 직권이네요. 해면성 말소의 통지와 관련돼서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 90일. 90일이죠. 90일 소유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지적서관청이 직권으로 했을 때 그때 뭐예요? 통지. 그렇죠. 자, 5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사업. 사업은 누가 신청해? 사업의 시행자가. 6번은 어디가 포인트예요? 대위. 그렇죠. 소유자 알아 몰라요? 모르죠. 자, 행정구역 개편으로 새로이 지번을 정할 때 누가 정할까요? 지적서관청이. 그러니까 통지. 자, 8번에 지적공부의 등록상이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가 누가? 지적서관청이. 그럼 두 자로 건체 뭐예요? 직권, 통지. 그렇죠. 자, 토지 표시 변경에 관해서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했대. 누가 등기를 촉탁했어요? 지적서관청이. 알아 몰라?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통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통지 사유 9개는 외울 게 하나도 없어. 이제 봐봐요. 지금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이 머리가 자꾸 빠져요, 안 빠져요? 머리 빠진다는 소리가 아니고요. 자, 그동안 뭐 억지로 암기해놨던 게 자꾸 이해된 부분이 빠져나간다고. 그러니까 머리가 비어요, 안 비어요? 비어요. 그러니까 비니까 어때요? 자꾸 공부해도 남는 거 없고 공부가 남는 거 없는 거 같고 그래서 자꾸 자기가 슬럼프가 오는 거예요. 왜 자꾸 열심히 하는데 머리에서 자꾸 빈다는 느낌이 드냐? 이게 가득 차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머리가 가득 차 있으면 나중에 문제가 안 풀려. 자꾸 이해해서 머리를 빠져나가요. 아마 합격 징후는 몇 개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비어야 돼. 자꾸 빈다는 느낌이 들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떨려. 시험에 임박할수록 자꾸 떨려요. 만약에 그러면 합격의 징조는 두 가지가 나타난다. 하나는 머리에서 자꾸 텅 빈다는 느낌이 들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떨려. 만약에 공부 안 하는 사람 막갑하죠. 떨리지도 않아요. 떨리죠. 진짜예요. 두 가지 정상만 와보라고. 근데 또는이 아니에요. 동시에요. 머리도 비고 그 다음에 떨려야 돼. 근데 만약에 자 머리도 비고 또는
떨리면 그거는 확률이 50%야. 50%. 그거는 시험장 가서 운에 맡겨주는 겁니다. 진짜 실력 합격하는 사람들은 머리가 자꾸 빈다는 느낌이 들어. 그럼 여기 봐봐. 그동안은 봐봐. 이 통지 사유를 외웠거든. 근데 통지 사유는 결론적으로 외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결론이야. 자, 여기 봐봐. 소유자가 모르는 경우 통지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죠. 통지를 해주려니 소유자 주소를 모르겠어. 그러면 통지 간주 방법이 나와. 그 위에 방법에다가 앞에다 통지 간주라고 하나 딱 써놔요. 무슨 간주? 통지 간주. 자, 이것도 똑바로 지금 숙지를 해놔야 돼요. 통지받은 자의 거소를 알 수 없는 동그라미. 없은 경우에 통지 간주예요. 그러면 일간심은 해당 시군구의 시도예요. 시군구. 그래서 두 번째 칸이야. 두 번째 칸. 지금 어디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시군구 공보죠. 또는 이 미시예요. 또는 며칠 이상 공고한다. 아니야. 공고에 제한이 없어라는 거야. 10월 이상 공고한다. 이러면 X가 돼. 이것도 한두 군데가 장난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시야 또는이야. 또는 시도야 시군구야. 시군구. 그러면 공보야 게시판이야. 게시판이 아니라 공보야. 어쩔 수 없어요. 더러운 거는 더럽게 외워야 돼. 자, 그래서 그 의미를 하나 잡아두셔야 되고. 여기에서 이제 출제 예상은 시기야. 시기. 맨 마지막 칸에 가봐요. 시기. 올해 요 시기가 올해 출제 예상이 되니까 단단히 준비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거기는 별표 적용. 올해는 설마 나오겠지. 자, 그러면 거기 의미를, 우리 여기 한번 봐. 의미를 한번 파악해 봅시다. 봐봐요. 등기 적탁이 뭐예요? 등기 적탁이란 토지의 표시에 변동이 있을 때 어디에 알려주는 거? 세적소관청에서 어디에? 등기소에. 그러면 무슨 표시야? 토지의 표시. 그럼 거기 봐봐요. 1번에 토지의 표시, 표시 동그라미. 변경 등기가 필요하대, 안 필요하대? 필요하대. 그러면 이 말은 결론적으로 1번 앞에 이 의미를 써야죠.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네. 그러면 1번 앞에다 이렇게 써놔요.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 자, 등기 촉탁이 필요한 경우는 그러면 봐봐요. 등기 촉탁이 무슨 의미야? 등기소에 알려주는 거잖아. 그러면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 그러니까 요 사유도 장난을 많이 치거든. 그러니까 봐봐요. 사유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또 외울 게 많다고. 봐봐요. 등기 촉탁이라는 의미를 알면 외울 게 없다라는 거야. 봐봐요. 등기 촉탁이 뭐예요? 등기소에 알려주는 거. 그러면 등기소에 알려주니까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며칠? 15일이 되는 거야. 그러면 거기 2번 앞에다 한번 써봐요. 그러면 2번 앞에다가는 이 말은 등기 촉탁이 불필요한 경우잖아. 그러면 등기 촉탁이 불필요하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등기소에 알려주지 않았죠. 그러니까 지적공부 등록일로부터 며칠? 7일. 그게 사유를 외우는 사람은 생각 없이 암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잡아봐요. 저도 뭐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여기 봐봐요. 과거에는 봐봐요. 등기 촉탁이 필요할 때 며칠? 15일. 불필요하면 15일이었어. 15일. 근데 저도 요 15일을 와서 형님 누님들이 물어봐요. 선생님, 여기는 절차가 있고 절차가 하나 더 있고 절차가 하나가 없는데 어떻게 15일 날짜가 동일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건 입법상 불비입니다. 국회의원들이 바꿔줄 거예요. 그래서 요걸 15일을 며칠로 바꿔서 7일로 바꾼 거야. 생각을 한번 해봐요. 요거는 절차가 하나 더 필요하죠. 요거는 절차가 하나 줄었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날짜가 짧아야 돼, 길어야 돼? 짧아야죠. 그러면 제가 강의를 하다 보니까 논리가 안 맞잖아요. 논리가 안 맞으니까 이건 반드시 외워달라고 그랬더니 국회의원이 뭐예요? 자, 개정을 시켜줬다는 거야. 그래서 바로 다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 중 통지 시기를 설명한 것 중 가로 안에 바르게 묶인 것. 요거 며칠? 15일. 요거는 7일. 이렇게 해서 바로 출제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줄기차게 출제됐어요. 그 다음에 지문으로 출제됐어. 그 다음에 질문으로 출제됐어요. 연타 3년차 출제가 되니까 좀 쉬어갔어. 그래서 아직 지금 요 통지 시기가 그래서 쉬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뭐예요? 작년부터 도전했는데 도전 실패를 했어. 그러니까 올해 다시 도전하는 겁니다. 한번 봐봐요. 그러면 이렇게 나올까요? 이제 15일, 7일 나올까요? 이제 그거 안 나와. 이제 약간 시기 옆에다 하나 써봐요. 시기 옆에다가. 자, 이번은 요거는 5번째 섞는 겁니다. 자, 기초인문에서도 썼고, 기본서에도 썼고, 여기도 써놨고, 근데 맨날 쓰기만 해요. 쓰기만.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거기에다 딱 써놔요.
자, 이렇게 해서 조그맣게 그릴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믹싱을 한번 시켜 놓을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다음 신규 등록의 토지 이동식이 며칠? 60일. 이것도 60일.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사에서 제외 제외. 그러니까 이거는 며칠? 7일. 이거는 15일. 그렇죠. 15일이 되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응용될 가능성이 커요.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 다음 중, 자, 통지 시기가 독자적 문제가 안 나오더라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다음 중 토지 이동 사유와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을 골라라. 등록 전환 시, 자, 지적 공부 등록일로부터 7일 이내 통지한다. 그때 X 7일이 아니라 15일이죠. 그렇게 변형돼서 출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비를 좀 해주셔야 돼. 그러면 여기 봐봐요. 다시 여기, 자, 신규 등록은 그러면 토지 이동 시기는 뭐예요? 60일. 등록 전환은 60일. 그러면 통지 시기는 뭐예요? 신규 등록은 등기 촉탁에서 몇 된다? 제외. 그러니까 통지 시기가 며칠? 7일. 이거는 뭐예요? 15일. 본인이 판단하더라도 나올 만한 가능성이 있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잡아놓고 맨날 그냥 숫자만 외우지 말고 사유까지 다시 한번 덤벼들어 봅시다. 여기 한번 읽어봐요. 지적 공부 등록일로부터 며칠? 7일. 요거는 등기 완료 통지서를 접수한 날부터 며칠? 15일. 그래서 여기와 관련돼서 우리 다시 한번 재도전하는 거니까 딱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이제, 그러면 여기 봐봐요. 이제 실수한다고. 이제 봐봐요. 간단한 문제. 제일 실수는 이걸 맞춰달라고 내 문제인데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봐봐요. 이게 걱정이 되는 거야. 자, 봐봐요. 신규 등록 시 통지 시기는 이제 읽어보지도 않고. 자, 60일 적었겠죠. 그러니까 나중에 뭐에 답 맞히고 나니까 뭐에 무릎을 쳐버리네. 여기 뭐라고 물어봤어? 통지 시기. 몇 번? 3번. 3번이 며칠? 7일. 그렇죠. 7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무슨 시기를 물어봤어요? 통지 시기를 물어봤잖아. 통지 시기는 여기 며칠이? 7일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시험장 가면 다 틀려요. 아까 문제 10번 틀린 사람 많죠? 옳은 토지 이동 사유로 바르게 묶인 것, 아닌 거 묶인 것, 그것도 모르고 뭐예요? 문제.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여기에다 갖다 놓으면 60일이에요. 60일. 그러니까 제일 뭐예요? 제가 제일 속 터지는 게 누구예요? 예. 뭐라고 써놨어요? 시연이 언니. 시연이 언니가 딱 하나 차이로 뭐예요? 작년에 2차도 점수 다 나왔고 뭐예요? 자, 민법 학교론도 대충 나왔어요. 근데 하나 차이로 떨어져서 하나만 더 맞았어도 되는데 하나만 더 맞았어도. 그러니까 그건 팔자인 거예요. 그러면 작년에 이제 뭐가 틀렸느냐? 남정 취소권의 단기 소멸시효가 바르게 묶인 것, 그게 나왔거든. 취소기간 아시죠? 몇 년이에요? 3년, 10년이죠. 그러면 추인 있는 날로부터 몇 년? 3년. 법률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실수 없어. 3년, 10년. 그렇게 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뭘 바꿔놨단 말이야. 바꿔놨다라는 거야. 그러면 3번에 뭐가 있었어요? 3년, 10년. 5번에 10년, 3년이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시연이한테. 꼴통 그랬어요. 꼴통. 그렇죠. 시연이 언니. 저보다 2살이 이거든. 그러니까 덜렁덜렁 되니까 1년 더 해야지. 그러니까 남 중개업자 되면서 남의 재산 덜렁덜렁 돼가지고 자산 취급해봐. 나중에 손해배상이나 청구해지고. 그러니까 이건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고 잘 틀렸어 그랬어요. 잘 틀렸어요. 그럼 내년 떨어지면 뭐예요? 시연이 언니가 인물값 한다고 그런다고, 인물값. 그러니까 아이고, 인물값 한다고, 인물값. 그럼 결론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실수하지 말아야 돼, 실수. 그럼 결론적으로 신규 등록의 토지 이동 시기, 통지 시기를 정확하게 나눠둘 필요가 있어요. 맨날 이렇게 하면 애우라고 그랬더니 이렇게만 해와요. 어떻게 봐요? 60일, 7일, 15일, 60일, 7일, 15일. 그럼 뭐가 7일이야? 그럼 몰라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 패턴을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 한번 생각해 봐달라는 겁니다. 꼼꼼하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자, 그러면 지적증이 통지와 관련돼서 그 정도 잡아놓고요. 6번에 무슨 촉탁이 나와요? 등기 촉탁. 그럼 등기 촉탁 옆에다 이렇게 자기가 정리를 해봐야 돼요.
무슨 변동? 사실관계의 변동. 원칙이에요. 사실관계의 변동.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저희가 그러면 이 등기 촉탁을 혼자 공부할 때 의 부분에서 어디에다 줄을 쳐놔야 돼요? 토지의 표시 바로 그거야. 밑줄만 그어놓은 거 봐도 이 사람이 공부를 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 등기 촉탁한 국가가 누구를? 자기가 누군데? 자기가 지적소관청, 즉 국가죠. 국가가 자기를 위해서 하는 등기로 본다. 이거는 무슨 근거라고 그랬어요? 또 까먹었다 써요. 뭐라고 써놨어요? 면세 근거야. 세금을 감면하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대상과 관련돼서 대상 1번부터 5번까지 외울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분위기만 한번 살펴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몇 번일까요? 1번. 가로 안에 뭐가 나와 있어? 신규 등록은 제외. 그죠? 그걸 포인트로 잡아둬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기출 문제가 여기 하나 나올 가능성이 커요. 지적 정리 통지 및 등기 촉탁과 관련된 설명 중. 그러면 40페이지는 뭐예요? 80페이지는 올해 몇 문제짜리예요? 한 문제짜리라고 생각하면 돼요. 거기에 이면에 우리가 깔려있는 게 뭐가 깔려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통지 시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올 때가 됐어요. 나올 때가. 그래서 통지 시기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 부탁해요.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그러면 제5장과 관련돼서 무슨 청량이 있죠? 지적 청량이 있네. 그러면 거기 지적 청량과 관련돼서 거기 핵심 테마를 봐봐요. 맨 위에 1번 한번 읽어봐요. 지적 청량의 대상. 그러면 거기 행방편 쳐놓고 별표 5개. 자, 그러면 가로 열고 13개입니다. 가로 열고 13개.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지적 청량의 절차 별표 5개. 그러면 지적 청량의 절차와 관련돼서는 올해 요 문제가 나와요. 그 옆에다 가로 열고 써놔요. 뭐라고 써놨죠? 청량기간과 검사기간. 올해 계산하는 게 나옵니다. 자, 철두철미하게 준비해놔야 돼. 자, 그 다음에 지적기준점. 3번에 뭐가 나오죠? 지적기준점. 지적기준점은 지적기준점의 종류만 한번 확인해 놓으면 돼요. 그렇게 크게 나올 가능성이 희박하고. 그러면 4번, 5번, 6번을 묶어봐요. 자, 4번, 5번, 6번에서 올해 출제 가능성이 제일 높은 게 뭘까요? 중앙지적위원회야. 중앙지적위원회. 자, 작년에 지적청량 적부심사 절차가 나왔거든. 그러면 여기에서 그러면 지적청량과 관련돼서 테마가 나오면 뭐예요? 테마가 나오면 4개 테마밖에 없어. 지적청량의 대상, 지적청량의 절차, 지적기준점, 그 다음에 4, 5, 6 요거 합치니까 뭐예요? 지적청량의 적부심사와 관련된 것들이에요. 그러면 여기 생각하면서 우리가 나와야 되고요. 그러면 1번에 지적청량의 대상 가서 별표 5개 넣고, 그래서 가로 열고 몇 개? 13개. 그럼 연습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오면 꼭 어떤 연습을 하죠? 어떤 연습을 해요? 생태가 들어가면 생태탕, 동태가 들어가면 동태탕, 낙지가 들어가면 낙지탕. 낙지탕이 아니라 연포탕이래. 자, 이제 연습 좀 한번 할까요? 자, 내용부터 먼저 확인해요. 자, 지적기준전에서 기준 행강편. 그러면 기준은 무슨 청량이다? 기초 청량이다.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사업 줄쳐놔봐요. 도시개발사업. 멍 때리지 말고 봐봐요. 도시개발사업 줄쳐놓으면 지적확정 청량. 지적확정 청량은 별표 따로 하나 해놓으시고 개념과 관련돼서 자주 출제되고요. 자, 그러면 지적현황 청량에서 경계와 대비 동그라미. 대비 밑에다 현황이라고 써요. 현황이 들어가면 무슨 청량이다? 지적 현황 청량. 경계하고 복원이 들어가서 무슨 청량이 될까요? 경계 복원 청량이 돼. 자, 그러면 거기 신규 등록 청량은 어딜까요? 새로운 등록 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임에서 터로 가는 것. 등록 전환이죠. 그러면 이번은 그러면 어디를 잡아야 돼? 분할 청량. 밑에 칸은 축적 변경. 소에서 들어가는 걸 축적 변경이죠. 그러니까 축적 변경 청량. 그러면 그 밑에는 어디를 잡아야 돼? 말소. 그러니까 말소 청량. 그 밑에는 무슨 청량이 있죠? 정정 청량이 돼. 그러면 그 밑에는 뭐가 보여? 복구 청량. 검사가 들어갔다. 검사 청량. 지적 재조사가 들어갔다.
지적, 제조사 정량이 돼. 여기에서 그 앞에 확인해 두라고 그랬어요.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 찾아서요. 네, 거기에 단학원의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으로 장난을 쳤다라는 거야.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이 아니라 읽어봐요. 지적, 제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뒷장을 넘겨서, 자, 거기 이제 몇 개 출제 형태를 한번 써보자고. 자, 맨 위에다가 한 8개를 쓸 테니까 자기가 조그맣게 지적 정량이 대상 그러면 첫 번째. 자, 유형 첫 번째 형태가 이거예요. 자, 지적 정량이 대상이 아닌 거. 그러면 지적 정량이 대상이 아닌 거 몇 개예요? 13개. 13개가 아닌 걸 골라라. 이 말하고 똑같아. 가장 많이 출제된 게 요 문제 형태야. 다음 중 지적 정량이 대상이 아닌 것. 그럼 한번 연습해 볼까요? 자, 복구 정량, 분할 정량, 합병 없어요. 27에 2.5점짜리야. 자, 한번 연습해 볼까요? 정정이 들어가서 정정 정량, 경계 복원이 들어가서 경계 복원 정량, 이선 기준점이 들어가서 없어요. 지적 기준점이지. 지적 기준점. 다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말소가 들어가서 말소 정량, 신규 등록이 들어가서 신규 등록 정량, 연속 지적도가 들어가서 없어요. 그게 26회 때 2.5점짜리야. 자, 한번 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자, 검사가 들어가서 검사 정량, 현황이 들어가서 현황 정량, 지목 변경이 들어가서 없어요. 없다고 그래야지. 지목 변경 정량. 이러면 돌아버립니다. 돌아버린다라는 거예요. 자, 지난주에 뭐 사건 사고가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이번 주에 많았죠. 초등학생이 엄마 살해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아마 20살 먹으면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 살해하고. 그 다음에 의정부에서 뭐예요? 남편이 사업 실패로 뭐예요? 부인 죽이고, 딸도 죽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아들은 살려놨어요. 살려놨어. 아들이 왜 살려놨어요? 전교 1등을 합니다. 전교 1등을 해요. 근데 중학생인데 뭐 전교 1등, 2등 뭐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했냐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자, 그래서 지난주에 사건 사고가 참 많았죠. 사건 사고가 참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울해요. 우울해. 그러니까 요즘 뭐예요? 요즘 아들이 공부 좀 해. 그럼 뭐예요? 공부는 내가 하는 거예요. 간섭하지 마세요. 이래요. 자, 그러면 뭐예요? 또 지난주에 사건 사고가 초등학교 선생이 뭐예요? 스탬플러로 던졌죠. 던져서 애가 뭐다? 찢어졌죠. 근데 뭐 선생님이 뭐 맞으라고 던진 것은 아닐 거라는 거예요. 재수 없어서 맞은 거지. 그럼 자기가 본인 입장이면 어떻게 해요? 제 입장하고 본인 입장은 뭐예요? 그러면 본인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나는 애를 던지겠어. 야, 인마, 네가 잘못했으니까 애가 집어 던졌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선생한테 살짝 찾아가야죠. 그래도 좀 심했었나요? 그러니까 뭐예요? 좀 인성을 좀 참아줘야지. 그러니까 나름대로 둘 다 잘못한 거야. 선생도 잘못하고 뭐예요? 애 한번 키워봤으니까 제가 그 선생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요즘 애 얼마나 말 안 듣는지 아시죠? 말하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자기가 맡기 싫으니까 애를 학교에다 보내고 유치원에다 보내잖아. 그렇죠? 학원에다 보내고 그러니까 심정 헤아려지고요. 그럼 봐봐요. 그럼 지적 정량 대상이 아닌 거 13개 애우라고 그러는데 안 애우면 어때요? 막 던지고 싶어요. 저도 던지고 싶어. 그러니까 지적 정량이 대상 13개 좀 제대로 숙제해 놓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8개를 적어야 될 테니까 조그맣게 한번 정리정돈 해봐요. 상단에다가. 자, 이렇게 적어봐요. 이번에 딴하고 모의고사 검사 정량에서 제외되는 거. 자, 검사 정량에서 제외되는 거. 제외되는 거 뭐예요? 제외되는 것은 뭘까요? 현경이죠. 현경. 그렇죠. 현경이. 자, 현이 뭐예요? 현황 정량, 경계 복원 정량. 오늘달에 방문관 모의고사 문제네. 딴학원도 기타 등등 많이 출제됐고요. 그러니까 지적 정량의 대상 13개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13개를 어떻게 활용해서 나오고 있는지를 자기가 생각해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예요. 세 번째.
자, 지적 정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두 개가 있죠. 우리 이미 배웠잖아요. 검사 정량과 뭐예요? 지적 재조사 정량. 자, 그러면 뭐 외울 것도 없어요. 봐봐요. 자, 지적 정량 수행자는 학생이라고 생각해봐요. 학생. 지적 소관자는 선생이라고 생각해봐요. 숙제 검사는 누가 해? 선생이 하죠. 그러니까 검사 정량은 학생이 할 수 없다라는 거야. 학생이 돈 많아요? 선생이 돈 많아요? 그래요? 자, 그러면 뭐 지적 재조사 정량은 뭐예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학생이 돈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가 하는 거야. 그러면 지적 정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두 개. 검사 정량과 지적 재조사 정량.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여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면서 에어 들어가든지.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자, 도시개발 사업에서 새로이 등록하게 한 청량 뭘까요? 자, 그럼 봐봐요. 요거 때문에 깜빡 속으면 안 돼요. 신규 등록 청량. 그래서 개념이 많이 출제돼. 그래서 새로이가 포인트가 아니라 읽어봐요. 도시개발사업. 그래서 이거는 지적 확정 정량이야. 한번 10중 8구. 자, 모든 사람들이 요 단답식으로 출제되면 요걸 포인트로 잡아서 1번에 신규 등록 정량을 갖다 놓거든. 그러니까 100% 다 당해. 여기는 새로이가 아니라 뭐예요? 읽어봐요. 도시개발사업 지역이야. 속지 말아야 돼요. 속지 말아야 돼. 자, 다섯 번째. 자, 작년에도 12문제 중에 지역적인 게 하나가 나왔어. 그러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12문제 중에 11문제는 무조건 맞출 거고, 한 문제가 지역적으로 하나 나온다고. 그러니까 다 만점 맞으면 기분이 들었거든, 출제원도. 그러니까 작년에 지역적인 게 뭐가 하나 나왔어요. 그게 바로 지적서고죠. 지적서고. 근데 올해도 지역적인 게 한 문제가 나올 거야. 근데 지적 정량의 대상을 13개를 9개는 외웠는데, 만약에 이렇게 물어보면 다 틀린다라는 거예요. 읽어봐요. 발자취를 쫓는 정량 뭘까요? 경계 복원 정량이 돼. 왜? 경계를 복원하니까 발자취를 쫓는 정량이잖아. 써요. 경계 복원 정량. 경계 복원 정량. 자, 6번째입니다. 이제 3개 남았네요. 문제 출제형태가. 자, 지적 정량이 구분 2개로 나눠지죠. 몇 개로 나눠질까요? 기초 정량과 세부 정량으로. 기초 정량과 세부 정량으로. 그러면 지적 정량의 대상은 몇 개예요? 13개. 그럼 세부 정량은 몇 개? 12개. 기초 정량은 하나. 그러면 지적 기준점을 정하는 정량. 무슨 정량? 기초 정량. 나머지는 저부. 세부 정량이 돼.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6번째. 자, 7번째. 자, 7번째는 오늘 오전에 문제도 하나 풀었어요. 바로 봐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비치하는 것. 반드시 비치하는 지적, 반드시 비치하는 것. 비치. 아까 뭐라고 써놨어요? 지축. 지가 뭐예요? 지적 확정 정량. 축적 변경 정량. 자, 요 지적 확정 정량은 지적 현황 정량으로 자꾸 장난을 쳐요. 그래서 지축 뭘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8번째예요. 이제 마지막이네요. 뭐라고 써놨어요? 지적 정량의 방법. 자, 지적 정량 방법은 외울 필요는 없지만 눈팅을 해놓으라고요. 눈팅. 정량 도구에 따라서 우리 평판, 그 다음에 전자평판. 자, 청량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경의의 정량, 그 다음에 경의의 정량, 그 다음에 점파기, 그 다음에 강파기, 그 다음에 무슨 정량? 사진 정량. 무슨 정량?
위성 청량. 그래서 청량 방법은 자 평판, 전자 평판, 경위의 청량, 전파기, 강파기, 사진 청량, 이상 청량. 그러니까 지적 청량이 대상과 관련돼서 출제 형태는 한 8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적 청량의 방법과 관련돼서 여기에서 제일 많이 출제된 거 요거예요. 경위의 청량. 요거. 자, 지적 청량의 대상과 관련돼서 자, 경위의 청량은 어디로 연결될까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로 연결이 되는 거야. 그러면 자기가 지적 청량의 대상 맨날 이것만 하죠. 복구가 들어가니까 복구 청량, 검사가 들어갔으니까 검사 청량. 이게 자 그렇게 오면 나중에 요 8가지 형태에서 물어보니까 거기에다 답변을 해줘야 돼. 그러니까 지적 청량의 대상은 8가지 형태로 출제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지적 청량의 대상 8개를 적었으면 자 지적 청량의 대상이 아닌 거 몇 개? 13개가 아닌 것. 자, 그러면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것. 현황 청량, 경계 보건 청량. 지적 청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 자, 도시 개발 사업에서 새로이 등록하기 위한 청량, 지적 확정 청량, 발자취를 쫓는 청량, 경계 보건 청량. 그러면 기초 청량, 지적 청량의 구분으로서 기초 청량과 세부 청량을 구분하죠. 기초 청량 1개, 세부 청량 12개.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부를 반드시 비치할 지역 어디다? 지축. 지가 뭔데? 지적 확정 청량. 현황 청량이 아니에요. 지적 확정 청량. 자, 축이 뭐예요? 축적 변경 청량. 자, 지적 청량의 방법은 아닌 것은 평판, 전자 평판, 경위, 전파기, 강파기, 사진, 이상 청량. 자, 이걸 숙지를 못한다면 시험장 들어가면 안 돼. 왜요? 올림픽 정신이야.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돼. 선생님, 저는 다 못하겠어요. 다 못하겠어요. 올해 강력한 게 바로 이거야. 읽어봐요.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뭘까요? 현경. 자, 8개 다 해주면 검상첨화가 되겠는데 정 못 외우겠다면 지적 청량의 대상 13개와 검사 청량에서 제외되는 거 한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어요. 부탁해요.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공부할 때 지적 청량의 대상을 공부할 때 요 8가지 형태를 자기가 반문을 해보라고. 알면 그냥 끝나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42페이지 맨 위에 가서 주의사항 몇 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1번에 지적 청량의 대상이 아닌 거 같이 읽어요. 지번 변경, 토지 합병, 지목 변경. 면적 측정이 대상이 아닌 거 읽어봐요. 지번 변경, 합병, 지목 변경, 이치 정정, 경계 보건 청량, 지적 현황 청량. 그러면 경계 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면적 측정이 대상은 아니지만 지적 청량의 대상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면적 측정이 대상은 실제 청량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현경이 자 경계 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은 실제 청량했어 안 했어? 안 했죠. 그러니까 현경이는 검사 청량에서 뭐 된다? 제외. 자, 검사 청량과 관련돼서 지적 청량 수행자의 이탁할 수 없다. 이 말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지적 청량 수행자의 의뢰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 2개. 검사 청량과 지적 재조사 청량. 자, 그러면 지적 소관청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실시하고 검사 청량이 뭐예요? 제외되는 거 읽어봐요. 현경. 경계 보건 청량과 지적 현황 청량.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둘 필요가 있고요. 자, 그러면 4번의 지적 확정 청량. 지적 확정은 뭐라고 그랬어? 아까 무슨 개발지역? 도시 개발 사업지역. 그래서 이 니은하고 디귿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서 한번 꼭 읽어보시고. 자, 경계 보건 청량 판례 하나 정리하고 잠시 쉬었다 들어가죠. 읽어봐요. 아까 경계 보건 청량은 뭐예요? 발자취를 쫓는 청량이야. 발자취. 그러면 자기가 그 판례를 읽어보고 키워드를 잡아봐요. 충분히 잡아낼 수 있어. 됐어요? 아직 다 못 읽었어요? 그럼 어디가 포인트예요? 첫째 뭐라고 써놨어요? 등록 당시의 청량 방법에 따르고. 둘째, 청량 당시의 기준점을 기준으로 해야 되며 비록 당시의 청량 방법이나 기술이 발전하지 못하여 정확성이 없다 하더라도 당시의 청량 방법에 의하고 보다 정밀한 청량 방법이 있다 하여 곧바로 그 방법에 청량할 수는 없다. 왜 그럴까요? 발자취를 쫓는 청량이거든. 그러면 경계 보건 청량은
자, 측량 당시 상이한 방법에 따른다. 어때? X. 무슨 방법? 동일한 방법이야. 그래서 아까 경계복원 측량은 뭐라고 그랬어? 발자취를 쫓는 측량이랑. 그러니까 과거의 측량 방법을 지금 과거의 측량 방법을 했던 걸로 그대로 쫓아가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주의사항 한번 잡았어요. 경계복원 측량 방법은 등록 당시 동그라미 측량 방법에 따르고 그다음에 맨 밑에 있죠. 측량 당시라는 거예요. 당시. 그러면 현재가 중요해, 과거가 중요해? 과거가 중요하다라는 거야. 과거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무슨 발자취를 쫓는 측량이니까. 그러면 봐봐요. 그러면 이 지문에 항상 대비를 해놔야 돼. 지엽적인 문장으로서. 그러면 경계복원 측량은 종전의 측량 방법과 동일한 방법에 따른다. 맞아요? 틀려요? 맞죠? 상이한 방법에 따른다. 어때? X가 되는 거야. 그런 지문들이 여기에서 탄생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적 측량의 대상. 이제 나와요. 한 문제 완성시켜놔서. 그러니까 지적 측량의 대상 13개를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 8가지 형태를 자기가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자, 지적 측량의 대상은 몇 개? 13개. 복구가 들어가서 복구 측량, 분할이 들어가서 분할 측량, 합병이 들어가서 없어요. 없다고 자꾸 이야기해야 돼. 자, 그러면 정정이 들어가서 정정 측량, 정정이 들어가서 정정 측량, 축적 변경이 들어가서 축적 변경 측량, 도시개발 사업이 들어가서 도시적 확정 측량. 자, 그러면 뭐예요? 자, 지목 변경이 들어가서 없어. 그렇게 출제되고 있어요. 가장 최근의 문제 2.5점짜리는 이거예요. 다음 중 지적 측량의 대상과 관련된 설명 중 틀린 것. 자, 소지 합병 시 면적 측정해야 된다. 어때? X. 그게 이제 최근 문제예요. 27회 문제. 자, 26회 때는 바보 연속 지적도 있어 없어? 없어. 그게 26회 때 최근 문제입니다. 23회 때는 이성 기준점을 집어넣었어. 이성 기준점이 있어 없어? 없어. 지목 변경이 있어 없어? 없어. 그게 20회 기출 문제야. 그러니까 거기에 지적 측량의 대상은 13개가 머릿속에 딱 잡아야 되고, 다음 중 검사 측량에서 제외되는 거 다시 한번 잡아요. 현황 측량, 경계 복원 측량, 검사 측량에서 뭐 된다? 제외. 근데 이것도 실수가 많아요. 봐봐요. 덜렁덜렁 되는 사람. 자, 대충 공부한 사람 첫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경계복원 측량과 지적 확정 측량은 검사 측량에서 제외된다. OX. 그렇죠. 지금은 X라고 보이지만 시험장 가서는 뭐요? 잘 안 보여. 여기가 뭐 읽어봐요. 확정 측량이 아니라 현황 측량이야. 자, 두 번째 문장. 축적 변경 측량과 지적 현황 측량은 경계점 자합 변화를 반드시 비치한다. OX. X. 어디가 틀렸어? 지적 현황 측량이 아니라 지적 확정 측량이야. 이게 여기 이번에 방광 모의고사 문제야. 이것도 숱하게 출제되는 겁니다. 꼼꼼하게 해놓으라고. 2학년 꼼꼼하게. 그래서 이 지문 내면 거진 다 틀려요. 99.9% 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여기만 봐요. 여기만. 여기 보고 이것도 자기가 혼자서 읽어요. 확정을 현황이라고 읽어요. 분명히 여기 확정 측량이라고 해놨는데 그래서 실수가 많고요. 여기 보면 축적 변경 측량 앞에다 해놨어요. 이걸 살짝 지적 현황 측량으로 바꿔놓으면 꼼짝없이 다 한다고. 그러면 우리 경계점 좌표 등록을 반드시 필지할 거는 축적 변경 측량과 읽어봐요. 지적
확정 정량이 돼. 그래서 지축. 그러니까 이런 걸 실수하지 말라고. 이런 거 실수하면 가슴이 터져요. 터진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다 7분 응선, 8분 응선 왔어.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 꼼꼼하게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잡아두시고요. 그래서 우리 잠시 쉬었다가 42페이지 이번에 지적 청량의 어뢰 그거는 좀 쉬었다 들어가 보도록 하죠.